인생의 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친구 사이인 늑대와 개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개가 보이질 않았다. 늑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개의 사정이 궁금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던 늑대는 우연히 개를 보게 되었다. 개는 묵줄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놓인 먹이를 먹고 있었다. 산속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맛 좋은 먹이였다. 늑대가 가까이 다가가 개에게 물었다. 아니, 누가 너에게 목줄을 채워놓고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주는 것이냐? 그러자 개가 대답했다. 사냥꾼이지. 그런데 내 친구 늑대야. 지금 나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목줄을 차고 있을 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거든. 산속에서 굶주릴 때보다 더 배고프단다. 먹는 즐거움은 단순히 음식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먹는지, 누구와 먹는지,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껴지는 맛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야기 속 개는 야생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목줄을 한 채로 일정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밤낮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목줄을 볼 때마다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듭니다. 그런 와중에 먹는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개는 언제든 저 멀리 내달릴 수 있는 늑대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근심거리를 아는 채로 먹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간절히 바라던 시험에 합격한 뒤 먹는 가벼운 분식 중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요? 아마도 전자는 식당을 나서면서 조금 전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고 말 겁니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을 함께한 매콤한 떡볶이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렇듯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 맛있는 음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연대감, 자연을 아끼는 삶의 태도 등 자기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긍정적인 기운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하루는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절망적인 순간은 아빠와 아들의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는 유수한 회사의 인턴 직원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영화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한다 라는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흔의 주위를 둘러보니 기쁨을 나눈 사람이 많습니다. 소중한 가족, 오래된 친구, 그리고 함께 고생한 동료까지 이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승진의 기쁨도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고생한 동료의 덕을 넉넉히 인정해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조차 몸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현재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부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이야기. 즐겁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해야 하는 것에는 물리적인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포함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이고 떠난 여행은 스스로 고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만 챙겨서 떠난 여행에서 더 많은 경치를 눈에 담고 더 많은 것을 맛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즐기려면 마음에 짊어진 무게 또한 가벼워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해야 할 차 안이 조용합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와 집안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아내와 전 아이의 물음에 대답만 할 뿐 서로 뚜렷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많은 탓에 여행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괴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들자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제는 역시 집안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또다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의 어떤 말에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안 도와줘? 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며 조금 전 내뱉은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일은 누군가가 전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집안일을 아내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여행이 여행다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여행,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집안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기쁨은 더하고 무게는 줄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알아갑니다. 인생의 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친구 사이인 늑대와 개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개가 보이질 않았다. 늑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개의 사정이 궁금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던 늑대는 우연히 개를 보게 되었다. 개는 묵줄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놓인 먹이를 먹고 있었다. 산속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맛 좋은 먹이였다. 늑대가 가까이 다가가 개에게 물었다. 아니, 누가 너에게 목줄을 채워놓고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주는 것이냐? 그러자 개가 대답했다. 사냥꾼이지. 그런데 내 친구 늑대야. 지금 나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목줄을 차고 있을 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거든. 산속에서 굶주릴 때보다 더 배고프단다. 먹는 즐거움은 단순히 음식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먹는지, 누구와 먹는지,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껴지는 맛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야기 속 개는 야생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묵주를 한 채로 일정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밤낮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일단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묵주를 볼 때마다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듭니다. 그런 와중에 먹는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개는 언제든 저 멀리 내달릴 수 있는 늑대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근심거리를 아는 채로 먹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간절히 바라던 시험에 합격한 뒤 먹는 가벼운 분식 중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요? 아마도 전자는 식당을 나서면서 조금 전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고 말 겁니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을 함께한 매콤한 떡볶이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렇듯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 맛있는 음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연대감, 자연을 아끼는 삶의 태도 등 자기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긍정적인 기운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하루는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절망적인 순간은 아빠와 아들의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는 유수한 회사의 인턴 직원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영화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한다 라는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흔의 주위를 둘러보니 기쁨을 나눈 사람이 많습니다. 소중한 가족, 오래된 친구, 그리고 함께 고생한 동료까지 이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승진의 기쁨도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고생한 동료의 덕을 넉넉히 인정해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조차 몸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현재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부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이야기. 즐겁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해야 하는 것에는 물리적인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포함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이고 떠난 여행은 스스로 고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겨서 떠난 여행에서 더 많은 경치를 눈에 담고 더 많은 것을 맛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즐기려면 마음에 짊어진 무게 또한 가벼워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해야 할 차 안이 조용합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와 집안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아내와 전 아이의 물음에 대답만 할 뿐 서로 뚜렷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많은 탓에 여행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괴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들자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제는 역시 집안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또다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의 어떤 말에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안 도와줘? 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며 조금 전 내뱉은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일은 누군가가 전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집안일을 아내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여행이 여행다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여행,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집안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기쁨은 더하고 무게는 줄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알아갑니다.